그날 대진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후계자 발표는 없었고 언론도 직원들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장실 안 모든 추측과는 달리 한 남자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고 있었다. 한진우 회장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고 먼지가 쌓인 낡은 폴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녀 서지혜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었다. 생후 첫 예방접종부터 중학교 수학 경시대회, 대학 입학 통지서와 장학금 수령 내역까지. 회장은 천천히 그 자료를 훑으며 지난 23년간 지켜봐온 손녀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서지혜는 KST 경영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삼성이 아닌 애플 코리아도 아닌 자그마한 회사를 함께 창업하자고 제안한 스타트업 친구들도 제쳐두고 조용히 대진전자의 신입사원 모집 공고에 원서를 넣었다. 그 누구에게도 할아버지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채. 특혜 없이 입사하고 싶다는 그 소망은 예상보다도 강단이 있었다. 한 회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다. HR팀에서 보고가 올라온 순간 그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결제 서류를 돌려보냈다. 단 마지막 한 줄만 자필로 추가했다. 서지혜, 본사 미루층 위생관리팀 배치 요청. 다음날 새벽 회장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비서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회의실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보곤 했다. 커튼도 열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HR팀이 작성한 배치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다른 이들은 몰랐다. 이 결정이 단순한 갑작스러운 배치가 아니라 그의 인생 마지막 실험이라는 사실을. 대진전자는 창립 이후 줄곧 성과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업이었다. 한진우가 강조한 것은 효율과 책임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 안에 정체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결과만 보는 조직은 점차 사람을 잃기 시작했고 내부 구성원들은 상하관계에만 얽매이게 되었다. 회장은 그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선택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지만 누구보다도 아직 세상을 모르는 그 손녀를 가장 밑바닥으로 보낼 것.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지가 진짜 리더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배치 건으로 팀장들이 조금 당황해하셨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손에 들린 명단을 다시 덮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이 일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개인적인 실험이자 기업 철학의 최종 정리였다. 한편 같은 시간 서지혜는 입사 첫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 정장을 꺼내 입지도 않았고 면접 당시 들고 갔던 명품 가방도 꺼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담담했다. 입사 안내 메일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본사 1층 로비에 오전 8시까지 도착할 것, 복장 자유, 그리고 안내를 따라 사무실로 이동. 지혜는 그게 전부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그녀를 안내할 사람이 HR팀 직원이 아니라 본사 시설관리팀의 조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지하 2층의 복도는 조용했다. 조장 김 씨는 신입이 도착했다는 무전기를 받고 인사 없이 곧장 유니폼을 내밀었다. 이름, 서지혜 맞죠? 여기 옷 갈아입고 9시까지 화장실 청소 시작이에요. 이름을 불렀을 뿐 이력서를 보지 않았다. 학력도, 경력도, 성적도. 오로지 일을 할 사람이라는 기준으로만. 그것이 회장의 의도였고 이곳의 룰이었다. 서지혜는 아무 말 없이 유니폼을 받아들었다. 낯선 냄새와 퀴퀴한 공기가 섞인 사무실 안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날 오전 첫 작업지를 향하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실수일까? 인사 담당자의 착오일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뜻일까? 하지만 어떤 질문도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루층 남녀 화장실을 맡아 하루 종일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일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커피 한 잔도 식사 동료도 없이 그녀는 하루를 마무리했다. 한진우 회장은 그날 밤 비서로부터 짧은 보고를 받았다.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불만 없이 묵묵히 수행 중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첫 관문 통과. 그리고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손녀가 어떤 눈빛을 받았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켜본다는 것이 때로는 도와주는 것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실험의 끝에는 지혜가 더 강한 사람으로 서 있을 거라는 것을. 서지혜는 출근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근무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 아침 7시 지하 2층 복도는 이미 세척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동료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며 묵묵히 일에 몰두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구역은 지하 2곳과 1층 여자 화장실. 일정표에는 시간대별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조장은 종종 확인을 하며 작은 실수도 지적했다. 지혜는 불평 없이 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신입이라고만 불렀고 누군가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지혜는 그 사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 역할만으로 존재했다. 이력이 아닌 옷차림과 냄새, 손에 굳은 살로 판단되었다. 학벌도, 외모도, 말투도 이곳에서는 무의미했다. 사무직 신입사원들이 있는 층을 처음 청소하게 된 날, 그녀는 복도 끝 회의실 앞에서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보다 몇 개월 먼저 입사한 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녀를 훑어보며 수군댔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알고 있었다. 서울대 나왔대. 근데 왜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아무래도 인사팀에서 낙오된 사람인 듯. 그렇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다시 고쳐 끼고 거울을 닦았다. 저녁이면 혼자 지하 사무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누군가 말이라도 걸어주길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하루 동안 느낀 점들을 적어 내려갔다. 화장실 이용객들의 반응, 직원들의 태도, 공간의 동선, 물품의 부족 등 처음에는 관찰에 불과했던 메모는 점점 의견과 아이디어로 확장되어 갔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스스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진우 회장은 매일 오후 5시면 22층 맞은편 건물 창가에 섰다. 망원경과 내부 CCTV 보고서를 통해 손녀의 하루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차분히 꾸준히 지켜보며 변화의 조짐을 탐색했다. 어느 날 비서는 그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손에 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변화는 관찰로부터 시작된다. 지혜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뭔가 실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청소 도구를 정리하면서 그녀는 묻곤 했다. 이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였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다. 답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어느 쪽이든 내가 버티는 법을 배우는 건 확실하다. 2주차가 끝나갈 무렵 지혜는 화장실 하나를 혼자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업무에 익숙해졌다. 낯선 악취에도 덤덤해졌고 세면대 물때를 닦는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익숙함은 곧 무관심을 불러왔고 사람들은 그녀를 더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직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일부러 술을 쏟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정리하고 다음 구역으로 향했다. 비슷한 시기 본사 내부 인트라넷에는 정기 인사평가를 앞두고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누가 승진할지, 누가 전환 배치를 받을지, 혹은 누가 잘릴지. 하지만 그 누구도 지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세계인 것처럼. 지혜는 어느 순간부터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시선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말을 아끼기로, 대신 듣고, 보고, 기록하고, 생각하기로. 한진우 회장은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특별한 사건이 없던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실험이 길어질수록 지혜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 멈출 순 없었다. 그 역시 마지막 도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혜는 어느 날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모두를 보고 있다. 그 문장은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할지를 결정짓는 문장이 되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 서지혜는 이제 그 역할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3주차에 접어들며 서지혜는 본사 모든 층의 화장실 청소 루트를 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3개 구역을 다 돌기에도 벅찼지만 이제는 시간 배분을 스스로 조절하며 여유롭게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강행군은 몸보다는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첩에 기록을 남겼다. 어느 층의 변기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어느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직원들이 가장 자주 서성이는지, 점심시간에 어떤 사무직 직원들이 몰려오는지까지 그녀는 이 회사를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18층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낯선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여직원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갑작스럽게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물러나며 그녀는 최소한의 배려를 남겼다. 물 한 컵도 위로의 말도 없이 단지 휴지 한 장. 그것뿐이었다. 15분 후 돌아온 화장실은 온통 토사물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묵묵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 그냥 반복되는 일의 일부라 여기며 집중했다. 청소를 마칠 무렵 문이 열리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무직 동기들이었다. 입사 초기에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키득거리며 말했다. 지혜야, 오늘도 열심히네. 또 다른 이는 귓속말하듯 속삭였다. 서울대 나왔다던데 인사팀에도 못 들어갔대. 뭔가 큰 문제 있었던 거 아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단지 청소 도구를 다시 챙겨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다. 그날 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며칠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묻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혼자였고 외로웠다. 할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마음속으로 되뇌는 질문에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맞은편 건물 22층,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하루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진우 회장은 매일 저녁 비서로부터 서지의 하루를 정리한 보고서를 받았다. CCTV 캡처 화면, 직원들의 반응, 비언어적 태도까지 포함된 상세한 보고서였다. 그날 전달받은 서류에는 지혜가 화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이 그녀의 옆에서 쓰레기를 던지고 조롱하는 모습까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비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도 전부 기록해.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더 일찍 출근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 화장실을 미리 정리하고 싶었다. 손이 빨라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변기 뚜껑을 닫으며 집중하던 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연세가 있어 보이는 청소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말없이 도시락 하나를 건넸다. 지나치게 무리하지 마. 이거라도 먹어. 짧은 말이었지만 지혜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처음 알게 되었다. 눈가가 붉어졌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같은 시간 본사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규모 인사함사가 예고되었다. 평판평가, 익명제보 접수, 특별 점검까지 포함된 전사감찰은 곧바로 공지되었고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래. 설마 인사조치 되는 사람 나오는 거 아냐?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그 흐름은 지하 사무실에도 도달했다. 지혜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까?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은 분명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인사 감사는 아니라는 것. 그녀는 언젠가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희미한 예감 속에서 다시 수첩을 펼쳐 오늘의 첫 문장을 써내려갔다. 오늘도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사를 바라본다. 4주차가 되면서 서지혜는 회사의 구조와 분위기를 점점 더 명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들려오는 대화들, 사람들이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행동, 부서별로 달라지는 말투와 눈빛까지 그녀는 회사의 맨 얼굴을 배우고 있었다. 이 회사가 겉으로는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이지만 안으로는 얼마나 많은 불균형과 무관심이 뿌리 내려 있는지 누구보다 먼저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19층 남자 화장실은 유난히 지저분했다. 그날은 회식이 있었는지 변기 주변은 노란 액체와 토사물, 담배꽁초까지 뒤섞여 있었다.
악취는 숨이 막힐 정도였고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혜는 물티슈와 세정제를 챙겨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혼잣말조차 삼가며 묵묵히 손에 익은 순서대로 일을 처리했다. 그 순간 뒤에서 술 냄새가 섞인 말소리가 들려왔다. 강서지혜, 서울대 나왔다면서? 맞아? 고개를 들자 5명의 남자 사원이 서 있었다. 얼굴은 벌겋고 손에는 맥주캔이 들려 있었다. 우리가 일부러 더럽혔어. 누가 이런 데서 일하나 궁금해서.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바라봤다. 말 한마디조차 무기처럼 들리는 순간이었다.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야? 대체 뭘 잘못했길래? 또 다른 사원이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청소 도구를 챙겨 자리를 뜨려는 순간 한 사원이 캔을 일부러 바닥에 쏟았다. 어이, 여기 좀 치워야겠는데? 그날 밤 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하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쏟았다. 세상의 모든 질문이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듯한 고통. 할아버지는 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이런 자리에 보냈는지, 왜 이 모든 수모를 감당하게 하는지 그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수첩을 꺼내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모욕은 사람을 찢는다. 하지만 견디면 무언가 남는다. 반면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진우 회장은 비서로부터 전달받은 보고서를 펼치고 있었다. 서지혜가 변기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 남자 직원들이 비웃으며 조롱하는 모습, 그리고 끝내는 음료수를 쏟고 떠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름 다 정리해두게. 그가 말하자 비서는 조용히 노란 포스트잇 위에 몇 개의 이름을 적었다. 이해와 배려 없는 자는 함께 갈 수 없다. 한진우 회장은 천천히 그 문장을 따라 썼다. 그날 저녁 지혜는 잠시 지하 사무실을 벗어나 1층 로비 근처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바람을 느끼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아니 이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돌아보니 예전에 도시락을 건네주었던 청소 아주머니였다. 지혜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종이 쪽지를 하나 내밀었다. 우리 청소팀 모두가 쓴 거야.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쪽지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넌 우리의 자랑이야.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 처음 봤어. 우리도 자부심을 느껴. 지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쪽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조용히 걸어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한 문장을 썼다. 사람은 직급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결국 어떻게 살아왔는지로 남는다. 한편 대진전자 본사 인트라넷에는 전사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임시 전 직원 소집 안내. 발신인은 회장 한진우. 회의는 다음날 아침 9시. 본사 대강당.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지혜 역시 그 공지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대강당은 아침 8시 40분부터 직원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혼잣말로 무슨 발표길래 회장님이 직접 소집까지 하셨을까라며 불안해했고, 또 누군가는 드디어 정기 인사 발표인가 보내 하며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일부 부서장은 이미 예상 명단을 공유하며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고,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 웅성거렸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한진우 회장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별다른 인사말 없이 그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고 잠시 침묵을 가졌다. 이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객석은 고요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 3달 동안 우리 회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본사 지하 청소팀에서 근무한 강서지혜 씨. 그분은 제 손녀입니다. 순간 대강당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다. 몇몇 직원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옆 사람을 바라봤다.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 청소 유니폼을 입은 지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 회사는 성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그 기준은 때때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지혜 씨가 받았던 대우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사람됨을 본다고.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들었다. 강서지혜 사원은 오늘부로 정규 승진과 함께 전략기획실 팀장 직위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12명은 본사 윤리 규정에 따라 퇴사 조치합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노란 포스트잇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혜에게 쓰레기를 던진 상사, 회식 자리에서 조롱했던 인턴, 뒷담화를 퍼뜨렸던 동기들까지. 얼굴이 드러난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회장의 시선은 그들을 지나 다시 전체 직원들을 향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대진전자는 다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단상 아래는 여전히 조용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박수조차 나올 수 없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회장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고 조용히 지혜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회장과 눈을 마주쳤다. 잠시 후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교차된 눈빛을 기억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본사 내부 커뮤니티는 들끓기 시작했다. 청소부가 회장 손녀였다고? 이거 진짜 몰래카메라 아니야? 난 뭐라 말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온갖 반응이 뒤섞였다. 몇몇 직원은 불안에 떨었고 일부는 조용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특히 같은 부서였던 사무직 신입사원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이어졌다. 나 예전에 비웃은 적 있는데?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가장 아끼던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화장실 구석에서 하루하루 쓴 메모들이 가득했다. 오늘만큼은 수첩을 펼치기 전에 한참을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세상이 뒤집힌 듯한 하루였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했다. 드디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예감. 그녀는 수첩 첫 장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다. 이제부터 진짜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사랑할지 보여줄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서지혜는 본사 전략기획실로 출근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공기였다. 유리로 된 칸막이, 최신 사무기기, 커피 머신의 향기까지 낯설고도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발급된 명함과 사원증이 놓여 있었고 창가 자리는 넓고 햇살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용했다. 오히려 지하 사무실에서의 습기 찬 공기와 쿵쾅거리는 세면대 소리가 그리워졌다.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서지혜 팀장님 맞으시죠? 지혜는 미소로 답했다. 상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 사실 그때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직원이에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은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그 순간 지난날의 수모와 외로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음을 다시 느꼈다. 누군가의 작고 진심 어린 고백이 수개월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오랜 시간 청소도구 옆에서 썼던 모든 기록을 바탕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직원 소통 개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기획안이었다. 화장실에서 들은 목소리, 구석에서 관찰한 행동, 수치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정서와 태도, 그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는 조직도보다 먼저 사람들의 감정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전 직원 메일함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서지혜, 제목은 간단했다. 제가 겪은 90일,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 메일 본문에는 지혜가 지하위생팀에서 일한 3개월간의 경험과 느낀 점, 그리고 조직이 바뀌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었다. 첨부된 사진에는 얼룩이 묻은 작은 수첩과 손글씨로 가득 찬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저를 무시했던 이들보다 이름도 모르면서 따뜻하게 대해준 분들이 더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메일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하루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내부 게시판은 지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글로 가득 찼다. 나도 그녀를 본 적 있다. 사실 나도 그 상황을 외면했었다. 이런 사람이 팀장이 되는 게 맞다. 직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회사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한진우 회장은 조용히 회장실에서 그 반응들을 지켜보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도 반향은 처음입니다. 사내 게시판도 마비 수준입니다. 회장은 가볍게 웃었다. 그래, 이제야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지혜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이메일을 통해 쏟아지는 반응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이 회사가 자기 회사처럼 느껴졌다. 단지 할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만들어갈 공간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상처와 인내의 시간이 이제는 하나의 방향이 되어주고 있었다. 늦은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예전에 지하에서 도시락을 건네주었던 청소 아주머니였다. 학생, 아니, 이제는 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아주머니는 머쓱하게 웃었다. 지혜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다. 아니에요. 그냥 지혜라고 불러주세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우리 청소팀 모두가 쓴 거야.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지혜는 쪽지를 받았다.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손글씨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 처음 봤어. 우린 네가 자랑스러워. 청소부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 눈가가 젖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쪽지를 가슴 깊숙이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진짜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 불을 끄며 한 가지를 다짐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서지혜는 전략기획실 팀장으로서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직원 공감 실습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그 내용을 들은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가 제안한 건 모든 본사 직원이 일주일 동안 본인의 부서와 무관한 현장 직무를 직접 체험하는 제도였다. 청소, 경비, 구내식당 보조, 물류관리 등 이름조차 생소한 부서에서 직접 일해보며 회사를 아래서부터 바라보는 경험을 공유하자는 것이었다. 처음 반응은 냉담했다. 몇몇 임원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과장은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성과와 무슨 상관이냐, 회사 전체가 마비된다. 익숙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가 끝난 후 가장 먼저 자신이 실습을 신청했다. 첫 번째 주 그녀는 구내식당 보조원으로 자원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시간마다 국을 뜨고 식판을 나르며 그녀는 다시 손에 땀이 배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팀장이 국자 들고 다녀. 진짜로 일하더라. 형식적인 게 아니야. 그렇게 불신은 조금씩 흥미로 바뀌고 흥미는 곧 존중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주에는 마케팅팀 대리가 지혜의 뒤를 이어 물류창고 실습을 신청했고 이후로도 매주 한 명씩 자발적인 참여자가 생겨났다. 참여자는 점점 늘어갔고 조직 내에서는 조용한 혁신의 기류가 퍼지고 있었다. 동시에 지혜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손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전달 중심이었던 사내 메일과 게시판 시스템에 영멘토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주니어 직원이 선배 직원에게 업무 조언이 아닌 시선과 느낌을 나누는 형식이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공유하자는 목적이었다. 이 역시 처음에는 어색함과 저항이 뒤섞였다. 하지만 어느 날 20년차 부장이 2년차 신입의 메일에 직접 답장을 남기며 사내 커뮤니티에 공유한 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이 나이에 이런 질문을 받아보긴 처음이다. 덕분에 내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댓글이 300개를 넘었고 리더의 배움이라는 새 게시판이 만들어졌다. 조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한편 한진우 회장은 조용히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비서에게 물었다. 사내 게시판은 요즘 어떤가? 비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하루에도 10건 이상 글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직원들 간의 존중과 경험 공유 이야기입니다. 캠페인도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 회사가 되어가는구나. 지혜는 자신이 주도한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회의 시간보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마주친 눈빛에서 더 많은 신호를 받았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메일 말미에 짧은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예전에 외면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때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무거웠던 기억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은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회장님 요청으로 마지막 행사는 간소하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지혜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처음으로 은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오래된 나무가 조용히 그늘을 걷어들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요한 확신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시간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밑바탕이 될 거라는 믿음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회장실을 찾았다.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맞이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노트에는 지혜가 태어난 해부터 쭉 써내려간 일기와 회장의 손글씨로 가득 찬 메모들이 있었다. 그녀가 처음 글씨를 배웠던 순간, 처음 넘어졌던 날, 대진전자 로비를 처음 걸어 들어온 날, 모든 장면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기록되어 있었다. 지혜는 노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나를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걸어갈 길은 우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너의 방식대로 회사를 이끌어라. 은퇴식 당일 대진전자 대강당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초청된 임직원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사 직원들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고 단상 앞자리에는 회사의 역사를 함께 써온 원로 임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진우 회장은 언제나처럼 허름한 정장을 입고 강단에 올랐다. 사람들은 마지막 연설을 기대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가 조용히 시선을 객석 한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서지혜가 앉아 있었다. 회장의 시선을 느낀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수도 음악도 없이 강단으로 향했다. 단상에 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마이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회장님의 손녀이기 이전에 이 회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직원이었습니다. 객석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지혜는 말을 이어갔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급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말보다 행동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 그리고 조직이 진심으로 바뀌려면 누군가가 먼저 낮은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위치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단 하나, 사람으로서의 존엄입니다. 저는 화장실 한 구석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어떤 자리든 그 안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가 일어섰다. 예전에 지혜에게 도시락을 건넸던 청소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다. 그때도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 넌 항상 우리 편이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당을 가득 채울 만큼 선명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맞아요. 저는 언제나 모든 직원의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순간 객석에서 천천히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마치 하나의 의지처럼, 하나의 전환점처럼. 그 순간 한진우 회장이 무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이크 없이 조용히 지혜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내가 진짜 회사를 남기고 가는 것 같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붉은 가죽 케이스 하나를 꺼내 지혜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대진전자의 사인 도장이 있었다. 회장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넘기는 상징이었다. 지혜는 도장을 받아들고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수첩은 얼룩이 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졌으며 페이지 곳곳에는 물 자국과 손때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저는 이 다이어리와 함께 이 회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볼 줄 아는 회사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객석에서는 더 큰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장면은 천천히 클로즈업 되었고 지혜의 손에 쥐어진 도장과 다이어리가 나란히 화면에 담겼다. 그날 저녁 대진전자의 모든 부서 게시판에는 한 문장이 공유되었다. 조직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조직을 바꾸기도 한다. 누군가는 그 말을 캡처해 책상상 앞에 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일 서명 아래에 넣었다. 그리고 몇몇은 처음으로 옆자리 동료에게 오늘 하루 괜찮았어요? 라고 물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갔다. 진짜 리더는 높은 곳에서 명령하지 않는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민 손 하나가 때론 회사를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낸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에 깊이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낮은 자리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사람의 태도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봐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 한 번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